김태두입니다. 조선은 제22대 정조임금님이 1800년에 승하했습니다. 그 이후에 910년까지 약 100년 정도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회개혁 동안은 문화적으로 대단히 찬란한 동아시아의 대표 국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택한 이유는 조선이 매우 훌륭한 우리의 조상국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여성 지식. 우리 흔히들 여성 하면,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자, 여성 하면 이게 메일과 피메일을 쓰거든요. 저는 전공이 언어학입니다. 여성은 피메일이고 남성은 메일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다 쓰면 FE라는 노력이 더 들어요. 그래서 여성은 마이너스 메일, 남성은 플러스 메일. 그렇게 하면 인간은 남성, 여성뿐이지 중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스피니스터를 하면 처녀를 말합니다. 처녀 시절, 총각 시절 다 있었죠. 이 총각은 배추하다 총각이죠. 근데 이 처녀와 총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플러스 휴먼, 인간이다. 플러스 어다리트, 성인이다. 혼인하면 애기 낳을 수 있다. 마이너스 메리트, 결혼 안 했다. 자, 사람이면서 성인이면서 결혼 안 한 사람은 처녀와 총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메일은 처녀요. 똑같아요. 플러스 휴먼, 플러스 어다리트, 마이너스 메리트. 결혼 안 한 성인 총각인데 여기 처녀하고 총각의 차이는 마이너스 메일이냐 플러스 메일이냐 그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 하나하나를 언어학에서는 세멘틱 피처라고 합니다. 의미자질이라고 해요. 처녀가 갖는 의미자질은 크게 넷으로 또는 총각도 넷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세 가지는 처녀하고 총각이 꼭 같습니다. 우린 처녀 총각은 반대돼서 떨어져 있는 줄 알지만은 처녀가 총각을 좋아하고 총각이 처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와 공감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차이뿐이지 그 외에는 의미자질이 꼭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언어학적으로는 매우 딱딱하지만은 이렇게 처녀 총각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아버지는 프로스페런트에서 어버이입니다. 우리말로 어버이. 아버지는 어버이죠. 어머니도 똑같습니다. 어머니도 프로스페런트 자질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플러스 메일인데 반해서 어머니는 뭐다? 마이너스 메일.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가 집에 여기 갔다가 오시면서 아무도 없나? 저는 8남매, 제가 장남입니다. 아무도 없나? 하는데 실제 우리 있어요.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당신의 아내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아무도 없나? 이렇게 자기 아내를 좋아하십니다. 왜 좋아하는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자질은 프로스페런트,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좋아하시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회학이나 다른 심리학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왜 좋아하는지, 처녀는 왜 총각을 좋아하고 총각은 왜 처녀를 좋아하는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언학적으로는 이렇게 매우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성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죠. 지식인, intellectual해서 지식인. 우리는 왜 제가 이런 주제를 택해봤는가 하면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도 없다. 거짓말입니다.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다 이름이 있었어요. 또 조선은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여성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어요. 그 제약이 있어서 벼슬기, 즉 관직에 나가지 못했을 뿐이지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여성들이 대단히 많았다. 네. 물론 오늘날은 대학에 시험치고 사관학교 시험치는 여성들이 다 1등하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완전히 열어놓고 경쟁했으면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조선 여성, 조선이 위대한 나라요. 여성이 훌륭하고 또 여성은 가정생활만 잘할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다. 그 이야기를 뭐 제가 조선 전부를 다 알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를 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유인물에 드렸던 것은 조선 여성의 위상입니다. 왕이 갑자기 승하하면 누가 왕을 결정합니까? 그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죠? 대리입니다. 대리가 여성이에요. 제7대 세조가 갑자기 승하합니다. 그의 부인 정의왕후가 왕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하는데 첫째 아들 의경세자는 아들 둘을 낳고 일찍 죽었어요. 20살 죽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8대 예종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도 정의왕후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종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맏아들한테서 의경세자는 죽었고 그 의경세자의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 아들은 월산대군입니다. 월산대군 아시죠? 둘째 아들이 구대 성종입니다. 구대 성종이 그때 나이 13살입니다. 13살 난 왕을 임명해놓고 할머니가 섭정합니다. 수렴청정합니다. 7년 동안. 여성의 힘이 없었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 13대 명종이 그의 이복형 인종이 일찍 죽고 13대 명종이 왕이 오르는데 12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어머니 문정왕후가 8년 동안 섭정을 합니다. 그렇게 쭉쭉 내려가면은 정조가 돌아가시고 아들 순조가 왕이 되는데 누가 중조 할머니격이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섭정을 합니다. 4년 동안 섭정하다가 본인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조가 또 죽습니다.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인데 이 효명세자도 아들 하나 낳고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의 아들이 헌종입니다. 헌종은 8살에 왕이 됩니다. 그럼 누가? 그 할머니가 순원왕후, 안동김씨 순원왕후가 섭정을 하고요. 그 밑에 25대 철종. 철종은 저 일꾼하는 왕족을 끌어왔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18살인데요. 역시 순원왕후가 섭정을 하고요. 26대 고종도 13살에 왕이 되는데 신정왕후, 효명세자 비인 신정왕후가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갑자기 왕이 돌아가시면은 대비, 여성인 대비가 왕을 결정하고 왕이 어릴 때
약 20살 때까지는 대비가 수령 청정을 했다. 여성의 권위가 약하지 않았어요. 518년 조선 역사 중에서 한 40년 정도를 대비가 석정을 했습니다. 이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에서 아들, 딸에게 유산을 어떻게 물려줬는가. 우리가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혼인할 때쯤 되면 여성들 집에서 뭐 그렇게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딸들은 그렇게 많이 안 줬죠. 그러나 조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1665년 17세기 중기입니다. 고령신시 중에서 나온 분재기. 이 분재기는 재산을 나눈 기록. 1665. 7남매예요. 고령신시. 아들, 딸 7남매인데 어떻게 나누는가?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386가지 머리. 그것을 똑같이 배분합니다. 장자든 막내든 관계없이 똑같이 배분을 하는데요. 옹재산, 제사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자녀에게 몇십만 지기를 따로 더 줍니다. 놀랐어요.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가 하면 진품명품에서 봤습니다. 진품명품에 분재기라는 걸 나오는데 그날 그 고서적을 해설하는 분이 늘 나오는 분이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이 분재기를 전공하는 교수가 따로 나와서 설명을 하는 걸 마침 제가 그걸 듣고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매우 소중한 기록이고 근거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랄 일은 종이 401명입니다. 종 401명을 재산 분배할 때 똑같이 배분을 합니다. 놀랐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종의 피가 섞여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양반집 가문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은 요 근래 나오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발표에 의하면은 약 한 40%가 노비였다. 그럼 우리가 수백 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을 만났을 텐데 노비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양반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이미 양반입니다. 이 더위에 조선시대 여인들은 어떤 지식 행위를 했는지 궁금하다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 양반이 되죠. 그래서 남녀 똑같이 배분했습니다. 폐계 선생님도 첫 부인이 김혜그 씨였어요. 둘째 부인이 안동 김씨입니다. 2% 부족한 여성이었어요. 친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답을 가지고 왔어요. 김혜그 씨 첫째 부인도 일찍 돌아가시고 둘째 안동권 씨 부인도 48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데요. 세 번째 얘기입니다. 남녀 간의 부부 간의 대화는 어떻게 했던가? 서로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는 놓고 여자는 들고 혹시 그렇게 합니까? 나이가 좀 드신 집안에는 드는데 힘이 드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기운도 없어 같이 놓는 거예요. 같이 놓는 거예요. 평등합니다. 그런데 17세기 여기 현풍곽씨 문중에 곽주 선생이라고 곽주 선생이 관직에 나가 있으면서 그의 부인 진주하씨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발견이 됐는가 하면 현풍곽씨 문중에서 그때 조상님들의 묘소를 정리하는 과정에 그 곽주 할아버지의 부인인 진주하씨 묘에 한글 편지가 156통, 한국 편지가 5통,
뭐 사고 팔고 뭐 하는 치부장이 7통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현풍박씨 문중에서 이것을 경북대학에 의뢰해서 경대 국문과 백전 선생과 연구진들이 모여서 그걸 다 해석해서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 책 안에 일부인데요. 남편이 천을 한 필하고 상으로 받은 반필하고 아내한테 보낼 테니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낼 테니 빨리 이불을 만들어 덮으소. 아이들 옷 만들어 주지 말고 빨리 당신 이불 만들어 덮으소. 나이 들어 병들면 자식도 소용없소. 빨리 어서 덮으소. 객지에서 관직 생활하면서 자기는 그 집에 있으면서 나라에 입을 덮겠죠. 그러나 아내가 춥게 혹시 주무실까 싶어서 그 편지에 구구절절히 자식들 생각하지 마라. 오로지 당신을 위해서 이걸 빨리 만드시라. 예. 조선의 남성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어요. 지금 현대 남성들도 물론 아내를 사랑하지만 다 그렇게 사랑하고 존대 서로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양반이라 이거예요. 한때 조선 후기 한 150년 동안 가부장제가 심각했죠. 그게 이제 네 번째. 부모가 막 고소합니다. 그게 논문에 부산대학교 강명관 교수가 쓴 논문에 조선 후기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 논문에 아내 신태영이 먼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사헌부에 제기합니다. 사헌부 같은 요즘 검찰청입니다. 그랬더니 남편 유정기가 다시 맞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사재판은 오래 끌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 7년, 9년 가는데 그 사이에 남편 유정기가 죽습니다. 그럼 누가 승소합니까? 아내 신태영이. 얼마나 시부모들, 특히 시댁 식구들이 괴롭혔기에 그 시절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는가? 깨어있는 여성이에요. 예, 그렇게 막무가내로 죽어서 살 수 없다. 그게 조선시대 여성들입니다. 간단한 여성들이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그 예를 들면 박씨 부인전 소설입니다. 남성이 쓴 소설이에요. 이 박씨 부인전의 배경은 숙종 때, 숙종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 제위했는데 46년간 제위합니다. 뭐 그 장기들하고 놀아나고 등등등등. 그 숙종 때 누군가 작가는 드러나지 않는데요. 배경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인조 때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병자호란은 청태종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한양을 진군하는데 12월 달에 들어와서 그냥 들어왔어요. 인조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해서 삼전도에 나가서 신하의 복장으로 갇혀있고 청태종한테 항복을 했던 그 참 안타까운 그 전쟁의 패배, 그것이 너무 억울하니까 어떤 남성이 소설을 썼는데 박씨부인전. 이 박씨부인전은 부인 이름이 박씨입니다. 이 부인은 그렇게 미녀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 소설 첫머리에는. 그런데 이제 적장을 꿰입니다. 적장 가까이 용골 때로는 적장한테 가까이 가면서 변신을 합니다. 굉장히 미모의 여인으로 딱 변신을 해서 적장을 혼내주고 적장을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항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박씨 부인전입니다.
그 박씨 부인전은 무능한 남성 대 유능한 여성을 대비시키고 통쾌합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신하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다른 나라의 왕한테 항복을 했다. 이건 우리 조선인 전체의 항복입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한탄이 컸기에 박씨 부인이라는 여인을 내세워서 그 마음의 엉거리를 해소하려고 박씨 부인전을 썼을까? 그것이 조선인 모두의 아마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대국들,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대통령 편을 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을 우습게 대하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뼈 아파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어떻게 감히 한 나라의 국가대표를 그렇게 홀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선 여성의 학문. 우리는 흔히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뭐 했어? 그 직위가 뭐냐?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를테면 제가 대학에 선생 노릇을 했는데 대학 선생 했다. 아, 훌륭하다. 초등학교 선생님 했다. 그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 선생은 훌륭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훌륭하지 않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장이 요 동사무소에 있는 서기보다 훌륭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월급 많이 받으면 직위가 높으면 더 훌륭합니까? 우리는 그런 의식을 떨쳐버려야 선진국이 되고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관직을 했는가 또는 그가 어떤 책을 썼는가,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우리 역사의 인물들을 살필 때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백 년 전에 있는 분을 만날 수도 없고 주무시는 분 깨울 수도 없고 어떻게 그분이 무슨 생각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방법이 그분이 쓴 작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워낙 전공이 문학이 아니고 의학이에요. 현대 의학이라서 영어책 보고 독일어 책 보고 실컷 보다가 한 50대 중반 넘어서부터 나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쓴 책을 관심 있게 펼치고 지금은 대개의 시간 그런 데 다 보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신사임당 선생이 5만 원권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관직을 했습니까? 무슨 예술 작품으로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세계 콩쿠르에 가서 1등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최고의 고액권의 여성이, 그것도 특별한 일 없는 그냥 어머니. 실제로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그 어머니를 대표해서 신사임당 선생을 5만 원권에 올려놨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예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앞선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직위를 보고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돈이 많나? 집이 다쳤다. 몇 평 아파트 사나? 몇 평 아파트 사면 뭐합니까?
그 아파트에 30평 아파트하고 50평 아파트하고 20평 아파트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지수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려는 우리의 의식, 이 생각을 빨리 지워야 조선에 있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사임당 선생은 딸 5, 아들 없는 집 딸 5 중에서 둘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신영화는 낮은 관직 생활을 하면서 딸들에게 공부를 다 시켰어요. 그때 공부라는 게 유학입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이 사임당은 당호예요. 당호. 집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집이름. 근데 실제 신사임당 선생의 이름은 인서입니다. 신인서. 썸은 신시예요. 신인서. 네. 이름이 신인서. 어릴 때부터 아마 시, 서, 화, 시도 잘 쓰고 글씨도 지금 초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화, 그림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때 이 신인선 선생은 남편 이원수는 율곡 선생의 아버지인데요. 덕수이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덕수이시. 혼인을 하고는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살이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3년 상을 치르고 나서야 저 강릉에서 한양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머리가 허연 저도 실제로 아주머니하고 똑같이 허연은 참 좋은데 제가 색칠을 해가지고 네, 미안합니다. 허연 분은 참 엊그저께 어디 목욕탕 갔더니 머리 흰 분이 모르는 분인데 공연을 해요. 난 잘 아는 분인가 싶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분은 아니라. 그래서 목욕탕에서 그랬는데 이 탈의실에 나와서 머리를 이렇게 빗는데 참 멋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양을 한번 들어 참 그 흰머리가 아주 멋집니다 이러니까 나는 이 약을 칠해도 약이 묻지 않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야. 아주 멋진 그런 요새 말로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안 합니다. 예. 전 자연보호를 못해서 제 노모가 원래 91살이신데요. 시골에 계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4살 동안에는 염색하라. 제가 장남으로서 불효만고 하지만 그건 제가 지키니까 어머니 핑계로 희생 잘하고 있습니다. 그 홀어머니를 두고 이제 한양으로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떠나면서 쓴 시가 읍향자모예요. 울읍자입니다. 읍에서 우는 거예요. 향은 향하고 자모, 자애로우신 어머니를 향해서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한양 쪽으로. 거기서 이제 남쪽으로 강릉에서는 그렇게 오죠. 그러면서 쓴 칠언절구의 한시. 자친, 학발제 임명하고. 자친, 자애로우신 어버이는 다 친이에요. 아버지도 친이요, 어머니도 친인데요. 그런데 학발, 학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흰 머리가 허여신 자애로우신 어머니를 두고 있다. 어디에? 임령. 임령은 강릉의 옛 이름입니다. 강릉이 옛날에 꽤 컸어요. 도호가 있고요. 상당히 컸고 거기에 강릉도의 옛 관원이 있던 데가 굉장히 크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휘신 자유로운 어머니를 홀로 강릉에 두고
신향 장안 독거 정이라. 신 자기 몸이죠. 향 어디로 향하는가? 장안. 장안은 다 아시다시피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이죠. 그런데 여기 장안은 한양을 말합니다. 예, 서울을 말합니다. 몸이 한양으로 향하고 있다. 누구를 따라서? 독거정. 정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 남편을 따라서 혼자 지금 어머니는 임명에 강릉에 둔 채 나 혼자 한양으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안 되겠죠. 해수는 이쪽으로 남쪽으로 가다가 머리를 휙 돌렸어. 해수 북촌 북쪽에 있는 촌 이마에 그게 강릉입니다. 한양은 남쪽에 있습니다. 해수 북촌 시일만. 자 머리 이렇게 하다가 머리 돌려서 눈을 이렇게 보니까 한눈으로 저 강릉을 바라보니까 백운비하 모산청이라. 흰 구름이 나는 그 아래로 푸른 산이 저물었구나. 예, 그 마지막 기승전 결구에 보면 백운 흰 구름이지만은 그것은 제 생각에 어머니 머리가 허옇게 신 어머니의 현재 모습 그걸 오버랩 시킨 것 같아요.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산층이라 푸른 산이 저물구나. 이것은 어머니도 젊으신 시절이 계셨는데 그 푸른 청자는 어머니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앞에 있는 백은 지금 늙으신 어머니의 모습을 서로 대비시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굉장히 시적 능력이 출중하신 신사임당 선생님인 것 같아요. 여성들 계시는데 혼인하고 친정집을 떠나실 때 마음이 매우 아쉬웠죠. 예. 친정아버지가 딸 데리러 주고 와서는 사돈댁 석가래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석가래도 안 보이지. 예. 예. 저도 딸이 둘 있습니다. 위로 딸이 둘 있고 아래로 모신녀가 하나 있는데 손녀가 원래 호산이에요. 얘가 25살에 중매가 어떻게 되어서 좀 어린 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이제 대구시인데도 그 집에 가서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그 참 차를 타고 오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가서 대접 잘 받고 왔는데 우리 집보다 그 집에 훨씬 먹고 살 게 많은데 우리 집에서 고생하고 지내다가 그 집에 가서 재밌게 잘 살 텐데도 집까지 오면서 아내하고 아무 말 없이 둘 다 말 없어. 아줌마 뭐 하는지 옆에 보니까 조용해. 아무 말 없이.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한 사람은 이쪽 봐, 또 한 사람은 이쪽 봐. 아무 말 없이. 젊을 때부터 저는 밤에 뭐 책 본다고 잠을 바로 잘 수밖에 없었죠. 예, 그 친정 아버지 마음 그걸 신사임당 선생은 자기 아버지 신명화 선생의 마음을 다 아시고 또 혼자 계신 그 어머니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겠죠. 두 번째 송덕봉 선생입니다. 이 송덕봉 선생은 1521년에 나서 78년까지 사셨는데요. 남편이 유희춘 선생입니다. 이 유희춘 선생은 관직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승정원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승정원은 요즘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이제 승정원에 당직을 하시는 거죠. 당직을 하면서 거기서 따뜻한 술을 이렇게 추우니까 마시는데 자기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하는데 그 심부름 하는 사람한테 술 한 통 하고 시를 써서 이 내외부는 서로 시로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시를 써서 아내한테 보냈어요. 그 아내가 그 시와 따뜻한 술을 받고 고맙다라는 인사로 보낸 한시가 지금 거기 나와 있는 한시인데요. 국엽수 비설이라고. 자, 그 국화 잎사귀에 비록 눈이 흩날릴지라도 은대는 승정원을 말합니다. 은대유 남방이라. 은대 승정원에는 그 은대는 그 관리들이 흉배를 해서 관직의 그 등급 차이를 나타냈는데 그게 승정원을 말합니다. 승정원에는 따뜻한 방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한강 추운 방에서 온주수하여 남군께서 보내주신 그 술을 받아서 다사감 충장이라. 배를 창자장자인데요. 배를 채우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자, 남편이 혼자 집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아내를 위해서 그 따뜻한 술을 보내고 또 거기에 화답해서 고맙다라는 시를 써서 보내는 부부의 사랑법.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하시죠? 정말 멋진 사랑법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분이 또 상당한 그 유머가 해악이 넘치는 글을 주고 받습니다. 남편이 위춘 선생이 아내를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출호 비선출이요. 부인출호 비선출이요. 이렇게 아내한테 글을 써주니까 아내가 화답해서 부군행로 앵소지다. 이 앵자는 갓끈 앵입니다. 옛날에는 다 갓을 쓰고 다녔죠. 갓 쓰고 산투 풀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거 그대로 다 아시는데요. 부인께서는 출호 문호자입니다. 문을 나서실 때는 코가 먼저 선자입니다. 코가 먼저 나가십니다. 그 얘기. 그 무슨 뜻일까요? 코가 어떻게해서 누구나 우리 조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비. 하나님 조자서 코비자.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게 코입니다. 코가 맨 먼저 형성된대요. 근데 문 열고 나가면서 코부터 먼저 안 나오는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 먼저 나갑니까? 뒤로 나오면 그렇죠. 그런 분이 어쩌다가 어르신 계실 때 뭐 이렇게 뒤로 나가지만 일상적으로는 앞으로 나가죠. 문 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징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도 말로 고집이 세다를 흔히 뭐라 하죠? 코세다, 콧대가 세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남편 위춘 선생이 아내 송덕봉 선생 보고 부인께서는 문을 나갔을 때 코가 먼저 나가죠. 이것은 부인께서는 여인치고는 좀 고집이 세요. 이런 표현을, 이런 비유로 합니다. 멋지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부군께서는 남편께서는 이 문자는 임금을 나타냅니다. 높입니다. 남편께서는 행로, 길을 걸으실 때 조금 전에 가끈 있죠? 가끈이 땅을 씁니다. 청소할 때 써져요. 땅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고집스럽다. 네, 이 거리가 좀 뭔데요. 공정하지 않다. 오랜만 껴야 돼요. 숙인다. 아니 아주 겸손하다는.
조금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키가 작다는 뜻입니다. 키가 작다. 키가 작으니까 실제로는 큰일을 하는 분들은 되게 다 키가 작습니다. 동서양을 막는 키 큰 분 치고 큰일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가끔이 길어서 밑에 땅에 끄집낀다 이 말이죠. 우리 경상도 말로 그만큼 좀 그렇게 내외분이 서로 조커를 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키워나가는 멋진 분이에요. 세 번째는 허난설한. 참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 허난설한 생각하면은 1563년에 나서 1589년에 생을 마감하는 참 비운의 여인인데요. 시중에는 난설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소설을 읽고 아이고 내가 왜 이 소설을 샀던가 너무나 눈물이 났어요. 그 소설은 최대한 여러 가지 문헌 자료를 통해서 실증을 했다라는 작가의 맨 앞에 읽어두기가 있었어요. 이 허난설헌은 허엽 선생의 딸입니다. 허엽 선생은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허엽 선생은 첫째 부인한테서 둘째 부인한테서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부인한테서 셋 낳는데 그 둘째 부인한테서 난 두 번째가 허난설헌. 그리고 둘째 부인한테서 막내가 허균. 예, 허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자기 오빠는 허봉이. 허봉은 뭐 이일복 선생한테도 뭐 상소문 올리고 뭐 탄핵하고 하다가 유배도 가고 했던 분인데 이제 제일 첫 부인한테서 난 맏오빠가 허성 선생입니다. 허성 선생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허성 선생은 1590년에 그 일본 통신사 정사로 황명길 선생이 정사로 가고 부사로 학봉 김성일 선생이 부사라고 하고 서장관으로 허성 선생이 갑니다. 그 정사로 간 황명길 선생은 황희 선생의 4세손 황희 선생의 4세손이고 학봉 의성 김씨이고 허성은 서장관으로 간 허성 선생은 허엽 선생의 맏아들이죠. 이분들이 전부 다 반골 기질이 있고요. 동인들입니다. 전부 다 동인에 속한 분들인데 예, 그런 역사적인 얘기들이 시기감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으로 줄이고요. 혼인을 했어요. 안동 김씨 문중에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김성립입니다. 김성립은 과거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닥달합니다. 너가 그래서 며느리는 이렇게 본체가 있으면 소설사 저 뒤채 거기 자기 아들은 본체 저쪽 방에 공부방에 밤만 되면 자기 아들은 기생집에 가서 술 마시고 노는데 과거에 합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언제 계속 그 남편을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학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허난설헌이 1589년 죽던 해에 남편 김성립은 문과에 계속 응시했지만은 낙방하고 문과에 응시해서 급제를 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또 허난설헌은 혼인해서 남매를 낳는데 둘 다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난설헌도 죽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의 동생 허균이 누나인 난설헌이 쓴 한시가 약 300여 수 되는데 그걸 시집으로 만들었어요.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허난설헌의 시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난설헌의 이름은 이 난설헌은 호입니다. 당호가 아니고 그냥 호예요. 이름은 초희입니다. 초희. 그 초희. 자, 이 허초희 여기 있는 시는 자기가 경험했던 게 아니라 젊은 낭자로서
자기가 그 시적 상상력을 발동해서 쓴 시인데요. 최연고 연밥라는 말. 혹시 선생님들 계시는데 시험 칠 때 채점한다 때 채점 가려내는 채점. 연밥라는 말. 추정장호 벼공류하고 가을 맑은 긴 호수가 푸른 옷과 같이 흐르고 하파 신처개 완두라 꽃이 한이 오르져 있는 그 깊은 곳에 개는 난주는 작은 배를 말한다. 나무로 된 작은 배를 자기 혼자 타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꽃이 우거진 그 속에다가 그 배를 곁자는 요 곁자는 그 배를 이렇게 묶어둡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봉랑격수 투연자 봉랑 낭군을 만나서 격수는 물을 이렇게 사이에 두고 그 두 남녀가 연밥을 투연자입니다. 연밥을 어떻게 거기에 무슨 이렇게 표를 해놓고 어떻게 그 정확하게 던지는 그 놀이를 둘이 즐겁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요는 월요자입니다. 요피인지 반일수라 저 멀리서 우리 둘이 낭군을 만나서 연밥 던지는 그런 놀이를 했는데 혹시 저 멀리서 피인 다른 사람이 우리 놀이하는 걸 봤을까 싶어서 알까 싶어서 반일 하루의 반이죠. 반나절 한나절 수는 부끄러울 수정이다. 매우 부끄러웠다. 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본인이 경험한 건 아니에요. 혹시 글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학적인 상상력을 그렇게 시로 표현하는 거예요. 퇴계 선생님이 무슨 책 썼다. 유목 선생님이 무슨 책 썼다. 그 책 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그 어른들이 쓴 시를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호수하면 같이 먹다. 네. 여기는 그러는데 가니까 조금 안 맞는. 그렇죠. 장호니까 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호수만 생각하지 말고 흐르는 물이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호수로 보이는 거죠. 큰 바다도 잠시 우리 웅덩이로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적으로는. 네 번째는 임윤지당 선생인데요. 임윤지당 1721년에서 93년까지 계셨던 성리학자입니다. 그 오빠가 유명한 임성주 선생입니다. 임성주 선생. 임성주 선생 성리학자로서 아주 길을 잇는 분이시죠. 그죠? 오빠로부터 성리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남편 신광유와 혼인을 했는데 8년 살다가 남편이 죽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부터 이제 집안을 돌보시면서 혼자서 열심히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잠시 조금만 그 소개하는 그것은 자기 시동생인 신광우 선생이 평수인 임윤지당 선생의 글을 모아서 임윤지당 유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부분인데요. 자, 그 당시 18세기인데요. 그 당시 임윤지당 선생은 남녀 평등을 주장합니다. 희는 감탄사. 아수 부인이나 내가 비록 부인이지만 이 소수지승이다. 내가 비록 부인이지만 태어나는 바는 천성을 가지고 맨 끝에 있는 성입니다. 성을 받아서 태어나는 바이라. 즉 초무남녀지수. 즉 처음에는 남녀 수라는 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맨 끝에 수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상은 남녀 차별이 너무나 심하다. 18세기에는
이미 여성 볼 때가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강정일당 선생 1772년에서 1832년까지 사신 이분도 뛰어난 성리학자입니다. 그의 남편 윤광년 선생을 공부시켜서 남편이 공부 안 하니까 아내인 강정일당 선생이 가르치다시피 해서 과거에 급제시키고 선비반열에 오르게 했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강정일당 선생은 대단히 성리학에도 밝았는데요. 그 시를 보면 이분의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좌, 밤에 조용히 앉는다. 요즘 말하면 한밤에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야구 군동식 하고 밤이 오래고 밤이 오래라는 밤이 깊어서 군동이라는 온갖 동물들 온갖 짐승들이 식이라는 걸 쉰다 잠자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용합니다. 사람이 조용합니다. 정공, 정은 뜰이죠. 마당이고 공은 빌공자입니다. 빈 마당에 호월병이라 호는 힐호자예요. 흰 달만 명 밝구나. 자, 밤이 요즘 같으면 도시에서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저기 보세요. 이제 산짐승들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서 쭉 합니다. 단지 하늘에 떠 있는 달만 환히 방초는 작은 마디라는 뜻인데 여기에 마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음이 가슴이 있을지 머리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매우 작아요. 그런데 이 마음 하나가 행불행을 결정해요. 마음 밝게 가져야 돼요. 깨끗하게 가져야 돼요. 또 신나게 가져야 돼요. 나이가 좀 드니까 마음을 신나게 가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나게 가져.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큰 축복이다. 이런 행복감을 가져야 돼요. 조금 젊으신 분들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저럴까? 나도 금방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강정일당 선생은 그렇게 야밤에 혼자 명상을 하시는데 이 마음은 청여세라 세탁할 때 세자입니다. 이 마음은 씻은 듯이 깨끗하다. 자신의 마음이 씻은 듯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화련견 성정이다. 화련은 환하게 길이 확 뚫리는 듯이 환하게 견 보인다. 뭐가? 성정, 나의 본성이. 자, 내 본성이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우리는 늘 눈을 뜨면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녕 남보다 내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 이것은 재미없어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내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몇 년 안 가면 내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이 세상은 아름답고 내 주위에 있는 분은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고마운 분들이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입니까? 아무도 안 오셨으면 제가 저 시계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고맙다라는 게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지 고맙다가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아내가 없다, 어디 나갔다,
뭐 밥을 좀 준비해놓고 찬을 준비해놨는데 똑같은 거 계속 먹으려니까 한 3일 되니까 참 지루하다. 그래서 밥집을 찾는 거예요. 부채는 주고 밥을 한 그릇 먹어요. 나오는데 그 주인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인만 나한테 인사하면 안 돼요. 그분이 식당 하는 분이 앉아 있었으면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밥을 또 먹겠어. 똑같은 거 먹기 싫은 거 계속 못 먹잖아요. 그분이 밥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는 고맙게 먹을 수 있어요. 상당하게 고맙습니다. 그걸 나는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걸 같으면 이거 내가 한번 이거 뭐 3,000원인지 5,000원인지 모르지만 5,000원 줄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만원 10만 원 줘도 못 만들어요. 얼마나 이걸 만들어서 내가 쓸 수 있게 해주는 분이 고마운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보이는 분, 보이지 않는 분 정말 고마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 수 있는데 이 강정일당 선생이 자기의 마음 세계를 많이 들여다본다. 깊은 명상 속에서 이건 굉장한 학문의 경지 또는 수양의 경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더 올라가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홀대받는데도 그런 현실보다는 내 마음의 세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 마음의 세계에 이 세상을 비춰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조선 지식인들, 특히 여성 지식인들의 마음의 세계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정말 위대하죠. 고마워. 예, 고맙죠.